안녕하세요. 인젠트 스트래티지 플래닝 리더 남재욱입니다. IT 플레이어 It's 인젠트. 인젠트의 솔루션 데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러졌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활기는 물론 인사이트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젠트 솔루션 데이에서는 놀라운 소식들이 기다립니다. 솔루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시다시피 해법, 해답,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UI 단말 솔루션으로 시작한 인젠트는 이제 단순히 해결책, 솔루션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과 접점에 있는 사용자, 그 사용자를 중시하게 되었고 곧 사용자의 경험, UX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젠트 솔루션 데이에서 소개해드리게 될 솔루션의 공통점은 편의성과 활용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위해 솔루션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성능은 더욱더 뛰어나야 하며 서비스는 유쾌해져야 합니다. 인젠트는 이러한 가치와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로 솔루션의 발전은 물론 기업의 비즈니스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이제 단순히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그러한데요. 인젠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구축 사업자로서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구축 비용 경감, 규제 적합성, 보안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가공, 분석 및 유통을 위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 APIM, 인프라 솔루션 공급이 아닌 애저 서비스 형태로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도맡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인프라의 재정이 변화해서 애저 서비스로서의 다양한 형태로 구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소개드릴 오픈소스 DBMS 플랫폼인 인젠트 엑스퍼DB 또한 클라우드에서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DBMS로는 국내 최초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설치형으로 탑재되어서 6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고요. 카카오, 네이버, KT를 비롯하여 현재 7개 CSP에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오픈소스 DBMS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중요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고 흔히들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은행 코어 업무의 주축이 될 정도로 보편화가 되고 있죠. 인젠트 엑스퍼DB 플랫폼은 오픈소스를 DB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여타 다른 상용 업체의 제품과는 달리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 DBMS 영역뿐만 아니라 DBMS에 연계되어 있는 보안, 백업, 인증, 네트워크, 대시보드 등 모든 분야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젠트는 항상 최초, 최고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께 닿아서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인젠트 솔루션 데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젠트 R&D 센터의 센터장 이동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젠트 솔루션 데이 2022 인젠트가 바라보는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하던 코로나19가 팬데믹화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람들이 사는 모든 영역에 끼친 영향은 모두의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초고속, 최첨단 시대를 기다리면서 흥분했던 것에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전염병에 전 세계가 무책이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들도 등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언택트 문화가 모든 영역에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의 둔화는 반대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빠르게 구축되면서 세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일하는 방법에도 혁신을 가져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와 같은 것이 일상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 IT 기술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 요인이었으며 많은 기업들은 이에 맞춰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년여간의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의 변화에 소용돌이를 겪었던 기업들은 이제 엔데믹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다시 한번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젠트 역시 이제 엔데믹과 이것이 가져올 IT 변화의 폭풍 속에서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젠트가 변해갈 모습에 대해 인젠트가 바라보는 혁신의 방향, 더 자세히는 기술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젠트가 바라보는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인젠트가 생각하는 혁신에 대해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혁신은 한자로 가죽혁의 새로운 신자를 사용하여 가죽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이며 영어로 놓고 보면 안에서 밖으로를 뜻하는 인과 새롭다는 뜻의 노바가 결합된 것으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롭다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것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단순히 기존의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진 것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인젠트가 생각하는 혁신은 우선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이 알지만 하지 않는 것, 생각만 하던 것에 도전해야 혁신이 가능하며 기존 서비스의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이로부터 혁신이 시작된다고 인젠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젠트가 생각하는 혁신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터 드리커는 저서 위대한 혁신에서 혁신을 기존의 자원이 부를 창출하도록 새로운 능력,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이라고도 하였고 소비자들이 이제껏 느껴온 가치와 만족에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원이 가진 잠재력을 더 높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혁신이고 없던 것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혁신은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도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성과를 인정받으며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기업은 성장해야만 존속 가능합니다. 모든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융합되고 분화되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혁신만이 기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인젠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젠트가 생각하는 혁신은 먼저 목표점이 아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젠트가 생각하는 혁신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젠트는 이미 기존의 기술 중심의 R&D에서 기술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리서치 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고 뛰어난 제품이라도 고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IT 시장에는 캐즘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리 어댑트 수준에서 머물다가 매스마켓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유명한 경영학자 크레이튼 크레스텐슨 교수는 혁신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해한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인젠트가 생각하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젠트가 바라보는 기술 혁신의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인젠트의 제품군은 MCI, EAI, ESB, FEP, APIM 등으로 구성된 통합 연계 솔루션과 문서 중앙화, ECM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비즈 솔루션, 그리고 오픈소스 DB인 엑스퍼DB,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시큐리티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솔루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들은 단연간에 걸쳐 공공, 금융, 기업 등에 공급되어 높은 시장 점유율과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인젠트의 주요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각각의 솔루션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인젠트는 지금까지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 솔루션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신규 솔루션 개발을 위해 4가지 주요 전략 기술 혁신 방향을 선정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가지 주요 전략 기술 혁신 방향은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로는 컴포저블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는 데이터 패브릭, 마지막은 AI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러한 전략 기술들은 기존의 인젠트가 보유한 통합 연계 솔루션, 스마트 비즈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과 접목되어 고객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존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인젠트가 바라보는 첫 번째 기술 혁신의 방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축,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설계해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종속성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이점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자 생산성, 민첩성, 확장성, 가용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또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환경에서 개발 구축이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아키텍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프로세스 등 4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로 탄력적으로 결합된 모듈식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여 복잡도를 높이지 않고도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히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PI 기반 통신은 복잡성을 줄이고 배포, 확장성 및 유지관리 오버헤드를 낮추며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경량의 API를 통해 서비스를 노출합니다.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는 기술 환경 전반에서 공통된 운영 모델을 지원하고 퍼블릭 및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및 인프라 전체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식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기술은 운영 시스템 가상화 기능을 사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를 분할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안전하게 서로 격리되도록 해줍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컨티니어스 딜리버리 및 데브옵스 원칙을 통해 애자일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의 인젠트 솔루션들은 온프라미스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된 솔루션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생산성 및 복잡성 등에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는 인젠트의 솔루션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젠트가 바라보는 두 번째 기술 혁신의 방향은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최근 들어 IT업계에서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등이 출시되고 나면 바로 고객의 새롭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T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을 조합할 수 있게 구성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구조는 물론 기업의 형태와 프로세스까지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중심의 모두식 구성 요소가 핵심이며 이러한 구조로 만들 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이익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테너는 이러한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80% 이상의 구현 속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앞으로 많은 기업은 컴포저블 활용 여부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과 사용자의 충성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IT 회사는 성장함에 따라 쌓아온 기술 부채와 기술 솔루션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을 하고 싶어도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비율에서 오게 되는데 이러한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접근 가능한 방식이 컴포저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포저블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는 오픈 API,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등이 같이 융합되어 가능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컴포저블은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 IT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인젠트는 컴포저블이 불러올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젠트 보안 솔루션 중 상당수는 특정 분야 및 업무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솔루션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고객의 전통적인 솔루션 영역을 벗어난 니즈 충족과 통합을 위해 컴포저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진화입니다. 현재 인젠트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컴포저블 형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정형화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고객의 니즈에 맞춰 조합 가능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젠트가 바라보는 세 번째 기술 혁신의 방향은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디지털 변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 유형, 구조, 환경, 플랫폼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의 운영 데이터는 대부분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일로는 데이터가 조직 전체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특정 사업부이나 개별 부서 단위로 고립되어 활용되는 현상입니다. 즉, 방대한 데이터가 조직 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조직 전체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IBM의 통계에 따르면 기업 데이터의 약 68%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다크 데이터가 언젠가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데이터 분석가 마크 베어에 의하면 데이터 패브릭 개념은 고비용 및 저가치 데이터 통합 방법론입니다. 즉, 분산되어 있는 기업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플랫폼, 장소, 유형에 상관없이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패브릭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활성화 및 능동적 관리를 포함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 그리고 새로운 노드를 더 쉽게 구체화하고 제너 처리와 같은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시멘틱 지식 그래프, 그리고 자동화된 테스트, 모니터링 및 통계적 프로세스 제어와 같은 애널리틱스 주기를 단축하는 데이터 옵스 등이 필요합니다. 인젠트는 그동안 데이터 플러스 AI를 기반으로 정형, 비정형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관리 기술과 이를 이용한 실시간, 고성능 분석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및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등 데이터 패브릭이 기반이 되는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계속하여 데이터 패브릭을 위한 솔루션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젠트가 바라보는 네 번째 기술 혁신의 방향은 AI 엔지니어링입니다.
가트너가 발표한 중요 기술 전략 트렌드에는 몇 년간 계속해서 나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라는 말이지만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AI가 그렇습니다. AI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AI 프로젝트는 자주 실패하거나 성공해도 명확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를 이용하면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고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실제 가치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젠트 역시 몇 년간에 걸쳐 AI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이를 실제 제품화하거나 기존 제품과 접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숙련된 AI 인력의 부족이나 학습 데이터의 부족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보다는 AI로 만든 결과물이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더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젠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의 AI 연구를 AI 엔지니어링으로 변화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AI 엔지니어링은 AI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AI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을 설계, 구축, 테스트, 배포, 운영, 발전시키는 방법에 관한 프로세스이자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AI 모델의 성능, 확장성, 해석 능력, 신뢰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인젠트는 현재도 다양한 AI 연구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된 업무 규칙 관리 솔루션인 인젠트 포뮬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규칙 관리 솔루션은 업무 기준이 되는 정책, 규정, 업무 흐름과 절차 등 업무 규칙을 쉽게 만들어 IT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인젠트 포뮬라는 전자창구 프로세스 필수 요건인 전자서식 작성 규칙과 조건 분기, 데이터 연계 규칙 등을 손쉽게 등록 관리하고 표준 XML을 활용한 공통 API를 이용해 개발비 절감과 효율적인 서식 재개정, 프로세스 변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젠트에서 이 솔루션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이 솔루션의 개발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R&D가 아닌 기술본부의 사업팀에서 고객의 니즈를 직접 받아들여 실행한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고객의 니즈가 존재하는 비즈니스 영역의 최접점에 위치한 사업팀에서 고객의 니즈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제품에 수용했다는 점에서 인젠트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와 기술이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PPR 솔루션은 자동화 과정을 매번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모든 통합 단말에 배포함으로써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젠트의 포뮬라 솔루션은 자동화 작업 없이 프로그램 수정 없이 간단한 입력 항목과 직관적인 성기 방식의 매핑 그리고 버튼 클릭과 일부 스크립트 작업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포뮬라 솔루션으로 기존의 PPR 시스템의 문제점인 서식, 재개정 시 통합 단말, 전자창구 클라이언트, 전자서식을 모두 수정해야 업무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을 서식 디자인과 PPR 룰 작성만으로 업무 반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뮬라 솔루션의 PPR 룰은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 서식 기준으로 생성되어 다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운영에 반영된 PPR 룰의 문제 발생 시 실시간으로 거래를 중지시키고 종이 거래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뮬라 적용 시 PPR 시스템 운영이 간소화되고 업무 확정이 쉬워지며 이를 통해 IT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뮬라 솔루션은 포뮬라4 웹을 추가하여 비대면 환경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PPR 룰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젠트 포뮬라가 창구 PPR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었다면 포뮬라4 웹 기능이 추가되면서 전자서식을 사용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금융 사이트에 집중되었던 포뮬라는 이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모든 계약 업무에 업무 적용이 가능해져 이를 통해 다양한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인젠트가 보유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기술과 APIM 기술을 접목하여 SaaS 서비스화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IT 기업과 혁신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젠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니즈와 기술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젠트 박병규 상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젠트가 준비한 클라우드 기반 금융 마이데이터 MSP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용어 정의부터 범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관련 구축 사례와 구축 노하우를 집약하여 런칭한 클라우드 기반 MSP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끝으로 인젠트가 추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향후 발전 방향을 알아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한 축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산업은 산업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전체 데이터의 75% 이상이 개인으로부터 발생된 정형, 비정형 데이터임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마이데이터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하고 마이데이터의 발전 단계를 이해하며 정부 차원의 추진 목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의 여부는 체크리스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 데이터를 개인에게 돌려주는지,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개인이 개인 데이터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와 활용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하여 발생한 혜택을 내가 받는지 등을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데이터의 원칙은 개인 데이터의 통제, 제공, 활용이 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데이터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는 개인 데이터 보호 관점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논의됩니다. 개인 속성 데이터는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장 일반적인 개인 데이터 범위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 직업 등을 말하며 자발적 데이터는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개인의 의지로 공유한 데이터로 핸드폰 번호, 사진, 이메일, 온라인 거래 내역 등에 해당됩니다. 관찰된 데이터는 개인의 활동이 기록되어 수집된 데이터로 인터넷 접속 내역, CCTV, 위치 정보 등입니다. 추론된 데이터는 속성, 자발적, 관찰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데이터로 개인 신용 평가 점수, 구매 패턴 분석,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파일링 등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개방, 활용 정도에 따라 0에서 4단계로 구분합니다. 0단계는 기기로 기관에 접속해서 정보를 조회하는 수준이고 1단계는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수준, 2단계는 본인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전송 요구가 가능한 수준, 3단계는 본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리 활용하는 단계로 전송 요구를 통해 내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4단계는 본인의 적극적인 관리 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산업 분야별로 금융은 3단계, 의료는 1단계, 공공은 1.5단계, 통신은 1.5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에 대해 사전 허가를 통한 사업권을 인정하고 있고, 의료는 민간 ICT 기업이 대형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환자가 본인 의료 기록을 직접 다운받아 건강관리나 실손보험 청구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 중에 있습니다. 공공은 꾸러미 형태로 특정 제3자에게 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5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통신은 정보 주체가
동의할 경우 요금 납부 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 가능한 점에서 1.5단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기본 방향은 정보 주체에게 자기 결정권 확립과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개방, 활용을 통한 디지털 경제 촉진, 국가 전체적으로는 데이터가 경계 없이 유통, 활용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법 제도 기반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지원을 통해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광범위한 활용을 목표로 활발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확립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정보 주체가 능동적으로 본인 정보의 활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기 결정권이 제고되고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구속이 완화되어 사업자 간 경쟁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 합리화가 촉진되고 산업의 효율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권 확대는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기존 사업자 외에 다양한 신규, 후발 공급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데이터의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마이데이터 정책 발표 이후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18개사 예비 허가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본격적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였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 체계 선진화,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을 통한 사전 허가제를 결정,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법조항 정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하여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 간 통합 활용을 촉진하며 관련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 보안 체계 마련과 단계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관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및 실증 확산 추진 사업을 2021년 4월 발주하면서 구체화되었고 2021년 12월 30일 마이헬스웨이 활용 기관 수요 조사에서는 전체 66개 기관이 참여 병원 간편 예약 및 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건강식품 개발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진료정보 및 일상 건강정보 활용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는 정부의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한 동네 병의원까지 의료기관 범위 확대 시기를 앞당기고 플랫폼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며 사후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부 주도의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2021년 24종의 서류 발급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고도화와 함께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고 있고 공공부문 역시
지속적인 고도화 및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부문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요금 납부 정보 수준의 금융 마이데이터 연계에 대응하고 있으나 좀 더 폭넓은 데이터 전송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반 개인정보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인 만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부가통신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데이터 제공기관을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사 외에 부가통신 사업자까지 넓히고, 데이터 제공 범위도 요금 납부 정보 수준에서 기간, 부가통신 사업자가 수집 생성한 데이터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금융, 의료, 공공 등에서 개발되는 개인 데이터와 연계하여 이종 데이터 결합 등에 기반한 혁신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과 개인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축적 활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산업 분야별로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의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계획은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API의 종류가 제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 확대, 신생기업의 활발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방안 고심, 공동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정보 제공 동의수단 제공으로 확장, 확대, 기회 제공, 편의 제공 등이 핵심 키워드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번에 출시된 MSP 서비스에 대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소개와 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할 경우 금융당국에서 시행 중인 클라우드 보안 심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젠트는 금융보안원의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대형 SI 파트너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사인 KCB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스템 구축, 은행 업권으로는 광주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정보제공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스템 구축, 보험 업권으로 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등의 정보제공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스템 구축, 할부 금융업권으로는 벤츠파이낸셜, 폭스바겐 파이낸셜의 거점 중개기관인 신정원을 경유하여 하는 정보제공자 시스템 구축, 통신업권은 LGU 플러스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산업 분야도 다양하지만 전통적으로 호스트 기반의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KCB의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과 교보생명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원 구축 사례는 금융 마이데이터 표준 및 규격을 정의하는 기관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던 과제로 인젠트 API 게이트웨이를 적용하여 레스트풀 방식의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징적인 점은 동일 API라고 하더라도 기관마다 서로 다른 결과값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엑스퍼DB 기반의 JSON B 컬럼을 활용하여 JSON 스트링의 키밸류에 대한 NoSQL 검색 기법을 적용, 관계형 DB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동적인 스키마 구성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보생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인터넷망을 통한 레스트풀 방식의 오픈 API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합니다. 네트워크 레벨의 구간 암호화를 위한 MTLS, 즉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에서 각각 PKI 기반의 공인 인증서로 핸드쉐이킹 과정을 거쳐 터널링된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증권번호나 성명 등 일부 개인정보를 마스킹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문에 대한
대칭키 암호화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인터넷망 기반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다 보니 거래량 증가에 따른 유연한 확장이나 초기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외부 접점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구축했고, 제도 및 보안 이슈 대응을 위해 온프레미스의 마이크로 게이트웨이를 통한 개인정보 전문 변환과 매핑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보생명은 현재 AWS 퍼블릭 클라우드와 VPN을 통한 온프레미스가 연결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일 거래량 100만 건 가량의 개인정보 송수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컴저축은행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정보 제공, 마이데이터 수집 외에도 나이스 신용평가, 보상 처리 전문 제휴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개인별 상품 추천 서비스를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제휴사에 제공하기 위한 오픈 API 서비스를 API 포탈에 게시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젠트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는 정보 제공 및 수집, 분석,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데이터 서비스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MSP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규제와 보안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분석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데이터 가공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나 프락시를 통한 퍼블릭 클라우드 레이어의 인터페이스 채널을 통해 정보 제공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공동인증, 사설인증, 개별인증 등의 인증을 수행하며 API 샌드박스를 통해 외부 기관과의 테스트 단계의 가상응답 기능을 제공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마이크로 게이트웨이를 통해 온프레미스의 오픈소스 DB인 엑스퍼DB에 저장되며 가명 익명 처리 후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품별로 살펴보면 표와 같이 4가지로 구성됩니다. 정보 제공자를 위한 마이데이터 프로바이더는 통합인증, 개별인증 등의 인증 기능과 업건별 API를 규격에 맞게 제공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마이데이터 콜렉터는 MTLS 구간 암호화 및 업건별 API를 제공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오픈 API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API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어진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한 인증 인가, 보안, 과금 등의 기능 일체를 제공합니다. 마이데이터 올인원 서비스는 모든 서비스들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기능으로 가명 익명 처리 및 이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플랫폼 서비스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픈 API 플랫폼은 개인 제휴사를 대상으로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일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웹 방화벽, SSL, MTLS 등의 웹 해킹 대응을 위한 보안 기능 제공과 OAS, OAuth2, JWT 토큰 등의 산업 표준 준수, API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한 대시보드 및 통계 기능 제공, 캐싱 및 유량 제어, 쿼터 관리 등의 거래 처리 관련 기능과 회원 관리 및 제휴사, 앱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이데이터 프로바이더 서비스는 정보 제공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통합 개별 인증 API 연동과 업건별 API, 마이데이터 종합 포탈 연동을 위한 지원 API, MTLS 등의 제반 규격을 준수하고, 마이데이터 요청 거래량 증가에 따른 업무 시스템 영향도 최소화를 위해 DB 복제를 위한 오픈소스 DB를 제공합니다. 또한 업건별 API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는 REST API를 통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 콜렉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용 업건별 API 인터페이스 및
마이데이터 종합 포탈 연동을 위한 지원 API, MTLS 등의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며 마이데이터 프로바이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는 REST API를 통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 올인원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프로바이더와 콜렉터, 오픈 API 기능 모두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명 익명 처리 및 ETL과 같은 데이터 이관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원의 CSP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인젠트의 MSP 서비스는 AWS의 IaaS 및 PaaS 등에 해당하며 141개의 평가 항목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 주기로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절차이긴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자의 CSP 통합 안전성 평가 결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은 이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젠트는 솔루션 기반의 구축 사업 위주로 비즈니스를 꾸준히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겟 시장으로 마이데이터에 집중하고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들을 채택하며 유연하고 좀 더 진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플랫폼 구축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트렌드는 완벽하고 엄격하며 까다로운 스펙의 기술보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상호 운영성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보장을 위해 개방성을 중시하고 개개인이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개인화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가상화 기술을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확대 중인데 해외 시장의 경우 2022년까지 약 3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19.9% 성장하여 4,687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 시장 또한 공공 분야의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융 분야는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API 서비스에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고 RESTful 기반의 오픈 API를 통해 송수신하는 등 적용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트렌드도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VR, AR 등의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즈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고통 분담을 기업도 감내해야 하며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초기 도입 비용 절감 및 유연성 확보 장점과 규제 및 보안상의 이슈 회피를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융합 형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은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머신러닝 플랫폼의 대중적인 사용이나 종량제에 기반한 클라우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서버리스 형태의 SaaS 서비스 구성 등의 고민은 점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최종 4단계는 개인이 적극적 관리, 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최근 탈중앙화 신원증명, 이하 DID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개인정보 인증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선별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술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 기존의 공개키 방식은 제3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즉 CEA가 발급한 인증서를 가지고
공개 키와 개인 키로 데이터를 암복화하는 기술입니다. 예전 인터넷 뱅킹 할 때 사용하던 공인 인증서가 그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CA가 갖는 특정 기관 중심의 중앙 집중식 관리 형태이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 개별 기관별로 관리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관리 형태에 비해 인증서 폐기, 갱신, 발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고 인증서도 개인당 한 개가 아니라 용도별로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해 암호화하여 전달된 개인정보를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주류 구매 시 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점원에게 보여주면 주소, 이름, 주민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만 DID 신원 지갑을 사용하면 20세라는 필수 정보만 전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인증했던 데이터는 이전에 인증했던 데이터를 블록체인 저장소에서 불러와 재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인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DID 기술 자료는 W3C나 TOIP 등의 글로벌 단체를 통해서 오픈소스 SDK 배포나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DID 신원 증명 절차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정보 제공을 위해 신원 정보가 필요한 기관은 소유자인 개인에게 발급 요청을 하고 개인은 신원 정보를 전자지갑에 생성 보관합니다. 발급자는 개인의 신원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서명된 DID 다큐먼트를 실내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신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키 암호화된 정보를 전달받은 제휴사는 개인이 제시한 신원 정보의 공개 키로 실내 저장소에 저장된 DID 다큐먼트로부터 암호화 키를 추출하고 해당 키를 사용해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복호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DID 다큐먼트는 암호화 정보 자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정보에 대한 링크 정보와 개인의 전자 서명 정보 등을 저장합니다. 개인이 발급한 DID 신원 정보는 활용 기간별, 계정별로 발행 일시와 유효 기간, 개인키 공개키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스마트폰의 전자지갑에 생성 보관됩니다. 인젠트는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DID 기술을 이용해 정보 주체인 개인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구성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SaaS 플랫폼을 구축해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과 규제 대응, 보안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마이데이터 유통 방안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결합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용량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API 서비스를 생산하고 오픈 API 생태계를 통한 데이터 유통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인젠트의 마이데이터 SaaS 서비스로 정보 주체인 개인은 유통 활용을 위한 생태계의 주체로서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고 동의 및 승인, 인증 등의 권리를 정보 주체가 쉽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등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 분배를 통해 마이데이터 마지막 단계인 4단계의 개인 중심 플랫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 언급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행사 이후라도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젠트 데이터 사업본부에서 컨설팅 직무를 맡고 있는 이용우 수석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엑스퍼DB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인젠트 솔루션 데이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엑스퍼DB가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그동안 성장해온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무겁지 않게 다루고자 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PostgreSQL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PostgreSQL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PostgreSQL은 가장 진보적인 오픈소스 DBMS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DBMS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개발과 안정화를 거친 완성도 높은 DBMS일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렇게 성능과 기능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DBMS이면서 라이센스 정책적으로도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DBMS로 재탄생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상용 DB라고 할 수 있는 SQL 서버 그리고 사이베이스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DB인 오로라 DB,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의 알로이 DB 등 많은 DBMS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덧붙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중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 역시 오픈소스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기업에서 운영하는 dbengineers.com 포털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인지도를 집계해서 매달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PostgreSQL의 인지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환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지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DBMS를 올해의 DBMS로 선정하는데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이 올해의 DBMS도 3번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ostgreSQL은 그 역사만큼이나 장점이 참 많은 오픈소스 DBMS입니다. 오픈소스지만 상용보다도 더 많은 SQL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단순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SQL 표준 역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지원하고 있어서 호환성을 가장 높게 보장하고 개발자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로 다뤄오던 솔루션이 아닐 경우에 학습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더불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PostgreSQL의 경우에는 직접 접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도 충실히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고요. 주요 장점 중 하나로 호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기종 DBMS로부터의 전환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밖에 다른 오픈소스 DB가 비교적 간단한 웹 트랜잭션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복잡한 분석이나 집계 업무도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수의 동시 사용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픈소스로는 유일하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분류되는 DBMS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오픈소스 DB PostgreSQL과 인젠트가 만나서 지금 엑스퍼DB로 재탄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지금의 엑스퍼DB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향후 엑스퍼DB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오픈소스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 2010년 중반으로 돌아가서 시작해 볼 텐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2015년, 2016년 그 즈음인데 그때만 해도 오픈소스 하면 이런 반응이 보통이었습니다. 이 물음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겠죠. 성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운영이나 장애 지원이 가능한지 등등 그냥 전반적으로 오픈소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PostgreSQL은 열의 9은 이런 반응입니다. 처음 듣는데 그게 뭐야? 이런 반응인데 PostgreSQL은 오래전부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픈소스는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으로 PostgreSQL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픈소스와 PostgreSQL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오픈소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고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PostgreSQL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름이 됐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 10년간 오라클과 PostgreSQL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화면입니다. 회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근거 데이터가 조금 부족해서 제외된 부분이고 거의 모든 대륙에서 오라클보다는 PostgreSQL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붉은색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장표를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가 있어서 첨부해 봤는데요. 올해 발행된 IDG 테크 인사이트 리포트입니다. 실제로 개발자가 가장 선호하는 DBMS
2위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 10년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 DBMS가 향후 사용하고 싶은 DBMS 1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당장 모든 시스템을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업무 깊숙이 스며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포스트그레스QL이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보편적인 DBMS가 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 향후 10년 그 이상을 메인 DBMS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레디스와 같은 특정 DB가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RDBMS 분야에 있어서는 포스트그레스QL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오래도록 사랑받을 DBMS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DBMS 업계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구글에서도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풀 매니지 DB인 알로이DB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죠. DBMS 시장에서 포스트그레스QL이 가장 치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외에도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이 시장에 연이어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다소 다른 부분이라면 제품 공급보다는 포스트그레스QL 구축이나 운영 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 서비스에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저희 인젠트는 국내 기업 중에는 드물게 엑스퍼디비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동시에 전문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별성뿐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준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도 충분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스트그레스QL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 일찍부터 주목했고요.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다양한 오픈소스 DB가 존재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소스 자체를 신뢰하기도 어려웠던 시기에 포스트그레스QL이라는 생소한 DB를 가지고 오라클이 휘어잡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장에 가장 먼저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사업적인 부분을 계획하면서 오픈소스로서 포스트그레스QL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기존 DBMS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다져온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새로운 시간들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퍼디비는 왜 DBMS가 아니고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플랫폼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BMS는 IT 인프라 중에서도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에 다른 IT 인프라와 맞물려서 병행 운영하거나 또는 DBMS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문 솔루션이 추가로 요구되고 함께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엑스퍼디비 플랫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개별 솔루션으로 따로따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장애 시에 인젠트 엔지니어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합리적인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슈들 외에도 포스트그레스QL을 제품화하려다 보니까 오픈소스로서의 포스트그레스QL은 관련 도구들이 너무나 빈약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서드파티 기능을 우리가 개발하자라는 의지도 플랫폼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영관리 기능을 직접 개발하고 통합하면서 플랫폼화한 것이 엑스퍼디비고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품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지원까지도 플랫폼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기술 서비스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엑스퍼디비는 이렇게까지 기능이 확장된 형태는 아니었고요. 2015년 첫 릴리즈 당시에 기능적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모니터링, 그리고 통합 관리 정도만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여러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오픈소스 DBMS로 전환하면서 또는 전환 이후 운영하는 사례에서 어떤 기능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인젠트가 어떻게 대응하고 기술을 혁신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BMS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전환 이슈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은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오라클 전환이었습니다.
오라클을 포스트그레스QL로 전환할 때 주로 사용하는 툴이 오라2PG라는 오픈소스 툴입니다. 저희도 초기에 이 툴을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대량 데이터 이관할 때 심각한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데이터, 즉 GIS 데이터를 이관할 때도 일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정합성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오라클만을 전환 대상으로 하지 않고 SQL 서버나 티베로, MySQL, MariaDB 같은 다양한 이기종 DBMS들도 모두 전환이 가능한데 이 솔루션은 오라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환 프로젝트에서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개발해서 플랫폼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RDB 전환이 가능하고요. 비정형 데이터 전환도 가능합니다. 전환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원천 DB의 오브젝트 생성 구문을 엑스퍼DB 문법으로 변경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정합성 리포트를 제공해서 정합성 검증까지도 빠르게 자동화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데이터 실시간 동기화를 위한 CDC 기능이고요. 실제 저희 고객사인 ssg.com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sg.com에서는 메인 업무를 서비스별로 MSA 형태로 쪼개서 엑스퍼DB로 구축했는데요. 이 단위 업무들 간의 공통 데이터들을 업무 구분에 따라서 통합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휴사의 제품마다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각각 분리되어 있는 DB에서 통합된 분석 DB로 옮겨야 되는 이런 동기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알려진 외국산 상용 CDC를 활용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상용 CDC의 경우 전송 채널이 늘어날 때마다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할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면서 채널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엑스퍼DB 자체적으로 CDC 기능을 개발해서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DBMS가 CDC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관리 활용이라는 어떤 연관성은 있지만 엄연히 분리된 영역인데 여러 가지 업무 요건상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면서 채널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엑스퍼DB 자체적으로 CDC 기능을 개발해서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DBMS가 CDC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관리, 활용이라는 연관성은 있지만 엄연히 분리된 영역인데 여러 가지 업무 요건상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엑스퍼DB는 플랫폼이기에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개발과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드 밸런싱 기능입니다. 엑스퍼DB는 리드 라이트 처리가 가능한 액티브 서버 그리고 리드 온리 처리만 가능한 핫스탠바이 서버로 구성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스탠바이 서버는 콜드 방식이고 액티브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구동되고 액티브 역할을 이어받는 이런 형태로 HA 구성을 합니다. 근데 스탠바이 서버가 유휴 상태로 대기만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핫스탠바이 서버는 상시 구동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구동은 되어 있지만 유휴 장비처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리드 온리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원 활용도도 높이고 전체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하 또한 유연하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HA 구성에서는 모든 트랜잭션이 액티브 서버로 유입됩니다. 유입되는 트랜잭션이 많으면 당연히 가해지는 부하도 상당할 텐데요. 이때 여러 대의 핫스탠바이 서버로 적절히 부하 분산하는 기능이 바로 엑스퍼DB 프록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드 온리 트랜잭션을 부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핫스탠바이 서버로 분산을 합니다. 클러스터를 확장하면 부하 분산 효과는 더 커집니다. 현재 L4 장비 활용이 어려운 고객사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레이어 4에 해당하는 부하 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 확장 기능 역시 고객사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신규 개발한 기능입니다. 운영 시스템에 대량의 트랜잭션이 유입되는 이벤트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때 얼마나 큰 트랜잭션이 유입될지 예측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여분의 장비를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기술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몰과 같은 이커머스 부문 그리고 대학 수강 신청 같은 업무가 적절한 예일 것 같은데 급격하게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시스템 사용률에 따라 다수의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부하가 감소하면 확장된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오토 스케일 기능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AWS에서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10여 년간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단일 DBMS 기준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요구사항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엑스퍼DB도 많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엑스퍼DB라는 제품으로서의 플랫폼 관점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에서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엑스퍼DB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퍼DB를 플랫폼으로서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은 계속해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어느 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 부서를 꾸려야 할 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오픈소스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분석, 설계, 개발 등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 개발만 고집해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굳이 이렇게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엑스퍼DB에 특정 기능을 얹어서 서비스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협업하고 있거나 협업을 통해 플랫폼 기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 추가가 이미 완료된 베어메탈 백업입니다. OS 레벨로 시스템 전체를 백업하는 기능이 가능하고요. 특히 테라바이트를 뛰어넘는 초대용량 데이터 백업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기적인 스냅샷 방식 백업을 지원하고요. 전체 백업, 중분 백업, 시점 복구, 그리고 원격 백업, 압축 백업과 같은 다양한 백업 방식들을 지원하고요. 마찬가지로 복구 방식들도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엑스퍼DB 기능으로 추가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앞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DBMS 전환은 데이터 전환 관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전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환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엑스퍼DB 기능을 활용해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데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대안도 인젠트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SQL 전환 자동화 기능 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환 수요가 가장 많은 오라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오라클 종속함수나 명령어 그리고 SQL 구문을 표준 SQL로 풀어서 자동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표준 구문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SQL 전환도 자동화된 툴을 활용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모놀식 형태의 통합DB를 오픈소스로 전환할 때 주요 이슈 몇 가지는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중단을 최소화하거나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을 때는 무중단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체 데이터를 특정 시점에 1차 이관하고 1차 이관한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만 CDC를 통해서 실시간 동기화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는 기존 통합DB에 얽혀있는 업무가 너무 복잡하거나 일부 업무는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그리고 원천적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는 업무들도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ERP 같은 특정 솔루션의 경우에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환이 가능한 서비스들만 단위 업무로 마이크로화해서 이관한 이후에 메인 DB와 공유하는 공통정보를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CDC를 통해서 동기화하면서 기존 레가시 DB와 신규 DB를 병행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CDC를 필요로 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엑스퍼DB CDC 기능은 소스DB가 엑스퍼DB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AnyDB에서 AnyDB로 이관할 수 있는 실시간 동기화할 수 있는 그 CDC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상용 제품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품 관점에서의 협업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노하우 그리고 기술 관점에서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소스의 단점 중 하나는 기술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전국에 기술 파트너를 확보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젠트가 아니어도 엑스퍼DB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관련 엔지니어를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될 때 파트너와 동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공유에 있어서 현재 목표는 별도의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형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CSP에서는 클라우드라는 어떤 장을 제공해주고 여러 솔루션 기업들이 그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중 필요한 기능들을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업과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데이터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클라우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도입 사례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SD닷컴의 경우 너무 잘 알려진 사례이고요. 저희와 협업을 통해서 엑스퍼디비도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좋은 사례입니다. 전사 ULA를 통해서 엑스퍼디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는 약 70여 대 인스턴스에서 4,000코어 정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CDC나 오토스케일 같은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S은행의 경우는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DB인 오로라 DB가 금융 업무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엑스퍼DB로 윈백한 사례입니다. CSP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DB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요. 엑스퍼DB의 확장 기능을 통해서 보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가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금융권 코어뱅킹 구축 사례입니다. 외국계 푸놈펜 상업은행을 시작으로 총 3건의 코어뱅킹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전력공사 사례는 기존 오라클 포노드를 동일한 스펙의 엑스퍼DB 포노드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는 오픈소스도 상용 못지않은 성능과 안정성 제공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축 중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엑스퍼DB 최초의 쿠버네티스 배포 사례이면서 60TB에 이르는 초대용량 데이터 운영 사례로 기록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구축 사례들을 통해서 오픈소스 DB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을 3가지 토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기술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젠트는 국내 기업 중 포스트그레스QL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전문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포스트그레스QL에 그치지 않고 엑스퍼DB로의 확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제품 관점에서 엑스퍼DB는 유일한 오픈소스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부분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까지 기술을 혁신하고 있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솔루션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관점에서 인젠트는 엑스퍼DB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고 이런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는데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행사 페이지를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확인 후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